자, 인사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보를 통한 순환보직, 전직을 통한 순환보직 뭐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11번을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감수성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게 진짜 단골이었다가 요즘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문제도 단골이었고 이런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훈련을 좀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실험실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험실 훈련,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데, 실험실 안에 사람을 가둬두는 거예요. 가둬둔다고 해서 문을 막 잠그고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아파트를 전체를,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한 호실을 빌려갖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명이에요. 제가 했을 때 10명이었거든요. 10명인데 거기는 이제 계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다 있어요. 분명히 계장님 거 알고 과장님 거 알아요. 근데 계급장을 떼고, 그래서 거기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씨 뭐 이렇게 해서 호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제도 없어요. 주제도 없고 각기 방에서 자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9시가 되면 이제 9시 전에 이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그냥 뭘 해라 이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리드를 할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리드를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주제를 끄집어내요. 그럼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어색해요. 그러다가 좀만 잘 되면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이제 목소리 높여지면서 토론이 아주 잘 되는 게 요거예요. 이게 감수성을 하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거예요. 일단 실험실이라 그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카메라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긴 하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들어서 못 해먹겠네. 그래서 틱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항상 분위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토론이 좀 격해지려고 한다면 격해져서 그 사람이랑 나랑 계속 왼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이 왼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 이 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항상 팀을 위해서 나 자체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수성 훈련 또는 실험실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조직이 먼저고 그다음에 나는 차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태도 변화의 훈련 방법이야. 내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피훈련자들을 10명 내외의 이질적 소집단, 계장,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질적 소집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와 격리된 장소의 모든 집단의 귀속관계를 차단하고, 제가 계급장 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인간관계를 매개로 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와 타인의 태도에 대한 자각, 저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 내 스스로 또 이런 태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자각, 그리고 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을 감수성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B번 볼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결과 행동을 개선하게 되고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나 공식적인 사회자 없이 1, 2주 정도에 걸쳐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토론 안건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전통적 의미의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을 했어요. 그럼 교육훈련하고 나서 평가, 물론 마지막에 시험 보기도 하지만 그걸 평가라고 하지는 않고요. 사후평가는 자, 그 밑에 조그만 체크 포인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이시나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교육훈련 이후의 근무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훈련을 했는데 근무 실적이 높아져. 그럼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네. 근데 근무 실적이 거의 똑같아. 그럼 쓸데없이 교육만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이 보내는 사람, 이 직원을 보내. 그만큼 일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또 내가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도 내가 갔다가 오면 내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갔다 와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니까 나도 힘들어. 그래서 서로 힘들어해서 다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극복해서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근무 성적 평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직위분류주에서 유효하대요. 계급제는요, 줄 서서 올라가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직위분류제는 요 근무 성적 평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10명, 10명을 우열을 매기는 거니까 상대평가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탄력성을 지녀야 된다는 거고, 경쟁 원리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근무